당신은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못한다. 아니, 차라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대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좀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 생명의 갈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만 치우치는 삶은 주변과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세상과 유리되고 결국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게 되며 풍요로운 삶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으로 하여금 사랑과 풍요로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누가 자신에게 욕을 했을 때 마음이 분노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주먹으로 때려서 이가 부러져 나갔다면,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서를 쓰고 합의하고 치료비를 물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 잠시 그의 인생은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자신을 진정 사랑한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대체 어느 쪽이 자신을 더 사랑하는 행위일까? 욕은 말이다. 그것도 여기서는 한국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말을 알고 있는 과거의 경험의 집합체인 나가 욕을 듣는 즉시 해석하여 욕이라는 것을 판별하고 그 순간 감정이 일어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말을 모른다면 분노가 일어날 리가 없다.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도 우리는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모르면 언제든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친구의 아내가 어느 날 200만 원을 잃어버렸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라 마음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온통 그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괜히 신경질을 내면서 주변을 불편하게 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돈에 집착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여 이건 돈이 뭔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나의 과거의 경험의 집합체인 나가 괴로워하는 것이야. 이건 나의 본질이 아니야. 내가 지금 즉시 기억을 상실한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하면서 빨리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순수 현재인 생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원래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물론 돈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최상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건 나 자신이 무척 바라는 바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기쁨보다는 사랑의 고통이 더 커져만 갔다. 혹시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훌쩍 떠나진 않을까? 오늘은 왜 그녀한테서 전화가 안 올까? 내가 싫어진 게 아닐까? 아니, 그녀가 다른 남자랑 같이 가잖아. 이 질투심. 바캉스를 같이 가자는데 왜 자기 친구들하고 가는 거야?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 초조, 갈등, 번뇌. 이건 대체 뭐란 말인가? 나 자신은 결코 그런 상태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나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마음을 갖가지 고통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게 과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항상 평온함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나의 고가 일으키고 있는 온갖 욕망과 두려움을 스스로 관조하며 인내해야만 한다. 나는 지금 스스로가 외롭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빈자리를 여자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별로 없다. 자라면서 숱한 고난과 시련, 마음의 고통을 체험해가면서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로 인한 고뇌를 거쳐서 생명 사랑을 발견해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샐러리맨 A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거의 매일 저녁 친구들과 모여 당구를 치거나 포커를 하느라 회사에 지각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최소한의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했다.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잠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많은 분량의 서류를 복사하기, 애인과의 약속을 위해 회사 전체 모임에 몰래 빠지기, 커피 혼자 마시기, 퇴근 시간 전에 눈치 보며 빠져나가기, 동료의 도움 요청에 늘 바쁘다며 거절하기 등등. 이러다 보니 회사 내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충고했으나 전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위하고 자신의 마음이 바라는 일을 했지만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은 만족했지만 그 결과는 해고였다. 이게 과연 자신을 사랑한 행위일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일자리를 잃어 월 10만 원짜리 숙소를 전전하면서 라면조차 끓여 먹을 돈이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단점들 중에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자신이 만약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것이다. 거지들을 보라. 그들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가? 되는 대로 사는 것, 자신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을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와 성실로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가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좀 더 조화롭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다듬는다. 자신 속의 나의 고를 직시하고 그 구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다. 요컨대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로 사는 한 우리는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부딪힘은 자신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입힌다. 또 끝없이 편하고자 하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욕망으로 움직이는 나에 따르는 삶은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남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은 사람들 속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질인 생명은 원래 텅 빈 허공과 같은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나에고는 그런 자신의 참모습과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 때문에 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그 공허함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나에고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착각을 하며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고통은 시작된다. 만족감을 주는 대상에 대한 의존, 그것이 곧 집착이요. 그 집착이 곧 고통이 된다. 원래 우리의 본질인 생명은 그 자체가 사랑이요, 자유요, 조화요, 진리다. 그러나 그것은 텅 비어 있는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 공허함과의 직면을 두려워하는 나는 그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것들을 텅 빈 마음속에 채워넣고 그에 의존한다. 에리 프롬은 이런 상태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오롯이 설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죽음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게 느껴진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의존을 택하는 것이다. 의존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에서 언급한 사랑에 빠진 내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그 원인은 바로 나에 있으며 질투심을 느끼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초조해하는 것도 그 원인은 다 나에 있다. 나가 자신의 빈자리를 여자라는 대상으로 채워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신이 어떤 것에 의존해 있는 동안은 불가피하게 그 대상에 구속당하기 마련인데 그런 구속이 자신의 생명에 끊임없이 고통을 가할 때 여러분의 무의식에서는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라고 진실을 외쳐대는데도 의존된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인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의 갈망에 귀 기울여 그 진실의 소리를 들으라. 거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숨어 있다. 그 일을 빨리 찾으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일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기까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도 된다. 그것은 3년이 걸릴 수도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생명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항상 나아갈 길을 인도해준다. 결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 생명은 전지전능하므로 오로지 생명만을 믿고 생명이 원하는 길을 가라. 그 길은 자유의 길이다. 구속과 억압의 길은 생명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없다. 그것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